오늘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특징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약간 의존하는 게 우리 남편.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당을 바꾸시잖아요. 네. 그 이유도 이 우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근데 그런 얘기 되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관계에서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네네. TMI 막 하고. 예, TMI를 막 하죠. 뭐 할아버지가 첩이 있으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그런 얘기 들어요. 예. 정말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DNA 특징, 문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특징,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어떻게 또 극복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약간 의존하는 게 우리 남편. 우린 너무 당연한데 네네. 왜 이렇게 어색해하는 거죠? 예, 그게 일단 직역을 하면 되게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그죠. 우리 남편 하면은 이제 아우어 그렇죠, 머스번드 이게 이제 소유격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그걸 소유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는 그 집단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우리가 위라든가 이런 나를 포함한 그룹보다 좀 색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확장된 집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퀄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라는 뜻은 나와 내 남편으로 이루어진 우리. 이게 나죠.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다른 문화권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위 같은 표현이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이제 일본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등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래도 일단 나를 포함한 집단은 보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의 우리는 좀 더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당을 바꾸시잖아요. 네. 그 이유도 이 우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면 이제 내 당이란 얘기잖아요. 저 당이 나랑 안 맞으면 나오는 거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빼고는 할 얘기 없어. 우리 사실 이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일상 속에서 그냥 쓰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얼마 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한국 사람들 진짜 흥도 많은데 한도 많고 화도 많은데 정도 정말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고루고루 참 잘 갖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국인들만이 갖는 독특한 어떤 심리적인 특징들이 있나요? 일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 표현이 적다, 뭐 감정 표현이 잘 못한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많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좀 또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감정 표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주관적 해석이 늘 개입된다는 거거든요.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내 경험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 한이 있는데 이 한의 이제 가장 초기 정서 억울이거든요. 억울함이라는 거는 내가 겪은 일이 되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되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관계에서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네네. 이런 이제 부당함, 이런 억울함, 이 감정이 뭐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한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억울함이라는 부당함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너 별로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친구들끼리 누가 나한테 되게 섭섭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뭐 얘기 듣다 보면은 난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그건 네가 오해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이런 주관적인 나의 중심의 해석 때문이고요. 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상대방과 내가 더 이상 남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 가족처럼 내가 나를 챙기듯이 더 챙겨주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정인데 이 정 역시 이제 상대방과의 이런 관계가 합의가 안 된 경우에 내가 주는 정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한 간섭이 될 수 있고 싫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동네 수영장을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거기 언니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언니들하고. 네네. 이분들 중에 이제 정 많은 어떤 언니들이 계속 뭘 주세요, 음식들을. 뭐 김치라든가 뭐 집에서 해온 거, 뭐 감 열리면 감 따서 말려가지고 꽃감 주시고. 근데 집에 많은데 받기가 좀 그런데 계속 주시는 거죠. 또 사양을 하면은 괜찮아, 받아.
그런데 내가 이게 기꺼운 마음이 아니면 되게 귀찮고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처지곤란일 때도 많고. 저희 아내가 귀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잘 먹고 있고. 수습 지금 들어가신 거죠. 네.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니까. 그렇죠. 챙겨주고 싶으니까 주는 건데. 이 동생은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동생 챙겨주는 거죠. 이야기하니까 저도 잠깐 생각나는 게 지금 최근에 LA의 산불 화재 뉴스를 언뜻 봤더니 그 화재 현장에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음식 나눠주고 생필품 지원하고 자원봉사하고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고 또 깜짝 놀라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역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촌 관계 정도는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웃 사람이 화재 때문에 집을 잃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모른 거죠. 척할 수 없다. 네. 가서 기꺼이 도와야 된다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거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그 쪽에서는 정도입니다. 그게 그렇구나인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나쁘다라고만은 못한 게 어쨌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동의 안 받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인 거지. 이런 네. DNA 자체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특히 이런 뭐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뭉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이런 우리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참 다투기도 잘 다투는데 또 서로 챙길 때 또 되게 잘 챙겨요. 원래 식구들이 자주 싸우잖아요. 명절은 거의 싸우는 날이죠. 타인에게 관심도 많고 간섭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지내 우리는 뭐 진짜 친한 사이야 이런 네네.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일단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막 퍼주고 뭐 자기 공개도 막 해요. 처음 만났는데. TMI 막 하고. 예, TMI를 막 하죠. 뭐 할아버지가 첩이 있으셨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그런 얘기 들어요. 예. 정말로.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희 학교까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먼저 오픈을 하시고 상대방이 그 정도로 오픈을 안 하면 서운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 긋는다 생각.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들이 예전에는 서로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을 딱딱 긋는 그런 문화들 그게 충돌해서 좀 힘든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들을 재개발을 해가지고 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목동 아파트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판교, 분당 이런 쪽에. 그러면서 공동체 문화가 많이 사라지게 됐죠. 응답하라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주해서 정착했을 때가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같은 동네로 이사 온 거잖아요. 거의 뭐 그때까지는 이웃집 숟가락 개수라든지 뭐 어디 외출해야 되면 우리 아이 옆집에 맡기고 이런 분위기가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죠. 아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열쇠 맡기고 네네. 가서 화분에 물 좀 줘, 물고기 밥 좀 옆집 가서 밥 먹어라 뭐. 맞아요. 근데 세대가 바뀌고 그때 자랐던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뭐 지금 벌써 한 30 가까이 됐을 텐데 이 친구들이 뭐 그런 식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죠. 문화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네. 되게 쿨하다 내지는 뭐 쿨레 진동해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게 너무 친밀하고 너무 서로 알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쿨하다의 반대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네. 쿨하다의 반대. 쿨하다의 반대는 좀 질척거린다. 저도 방금 네. 이 관계에서의 질척거림이라는 것이 서로의 경계가 이렇게 스며든다는 얘기거든요. 끈끈해지면서 서로 영역이 사라지는. 이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한국인의 우리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질척거리는 우리. 네.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내가 좀 더 중요한.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게 한국의 우리이자 이런 끈끈한 관계죠. 근데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끈끈한 관계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쿨해지자, 선을 긋자라는 문화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챙겨주고 좀 질척거리는 것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얘를 받아들이되 누군가가 선을 긋더라도 제가 좀 불편한가 보다라고 좀 쿨하게 좀 이해해주는 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서로 좀 양쪽 다 오케이 해줄 수 있는. 네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양쪽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맞아요. 것은.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예.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이건 예.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존재해왔던 문화가 이제 기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문화의 장점은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 문화를 새롭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장점은 좀 취사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질척거린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 질척거림이 사실은 애정에서 나온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만 서로 이해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보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이 한국인의 마음 습관이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항상 내 입장에서 해석된 경험입니다. 제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한 거는 이제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에서 나의 느낌을 나 혼자만 해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섭섭했다, 서운했다, 혹은 이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상대방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네가 나한테 한 말이 나는 되게 섭섭했다. 혹시 그런 의도로 한 게 맞냐? 아니라고 하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풀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제가 날 무시했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자기 인식과 관계된 개념인데요. 네. 한국인들은 나를 되게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능력이라든지 뭐 재산, 지위와 관계없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좀 나는 어떤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인정욕구가 좀 강하다. 인정욕구가 강하죠.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그런 가치감이 강한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상대방이 할 때 심지어 나는 저 사람을 되게 가깝게 친구고 뭐 동생이고 굉장히 나는 남이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배신감 느끼고. 예. 그래서 그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이런 이유로 많이 일어납니다. 길 가다가도 네. 눈빛이 좀 그러면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뭐 이런 거죠. 네가 지금 나 무시했잖아. 네네네. 이렇게. 근데 사실 눈빛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나를 쳐다봤을 수도 있고 그쵸. 다른 일로 기분이 나빴는데 내 옆을 지나가는 걸 수도 때마침 있고. 지나가는 네네. 바람에. 이걸 내가 일단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싸우자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해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친하고 정이 넘치는 사이일수록 그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초코파이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울수록 내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 가족과 같은 관계일수록 너는 내가 말을 꼭 해야지 알아듣니? 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그거 진짜. 어렵죠.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까 못 나눈 인정욕구 네.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